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 원시 방정식계를 가지고 그 중에서 원시 방정식계의 이제 운동량 방정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지균 균형하고 정력학 평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압을 알면 기압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정확한 양의 바람 성분을 얻을 수가 있고, 물론 지균 성분뿐이지만 대기는 거의 90% 이상을 지균 성분이 차지하니까 바람의 상당량을 우리가 기압만 가지고 혹은 지오 포텐셜만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지균 균형 방정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대기는 항상 중력과 이제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이 균형을 이루는 이제 정력학 평형을 항상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개념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이제 이 두 높이 사이에 있는 공기의 무게가 이제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이제 버텨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이제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 것뿐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둘의 관계식을 잘 활용하면 이제 온도하고 바람하고의 관계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가장 원초적인 변수는 온도고, 그래서 이 온도의 분포만을 알면 우리가 바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이제 방정식이 Thermal Wind Balance예요. 그래서 한글로는 온도풍 방정식, 뭐 균형이라고 이제 책에 써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번역을 조금 잘못한 형태에 해당하고, 이제 온도풍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도와 바람하고의 균형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다. 그래서 엄밀히는 온도 바람 뭐 균형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근데 하지만 뭐 책에는 온도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쓰여 있어도 알아는 들으셔야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학계에서 조금 수정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조금씩 고쳐 나갈 거고, 일단은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봅시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긴 한데 가장 여러분들한테 와닿고 가장 쉬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상층 Z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예보학을 배웠기 때문에 대기가 중위도에서는 하층에서 상층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편서풍이 강해진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그리고 한 12km, 그러니까 한 200헥토파스칼에서 한 300헥토파스칼 사이 정도 올라가면 12, 13km 정도 올라가면 바람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트 스트림 이라고 했죠. 그렇죠? 상층 제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를 간단히 온도풍 관계식으로 사실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인 물리적인 컨셉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정식으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리적인 컨셉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자, 여기가 예를 들다 보면 이쪽이 적도고, 뭐 여기가 적도라고 합시다. 뭐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우리는 여기 살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치면 여긴 중위도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적도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극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적도로 가면 갈수록 적도의 공기는 전반적으로 대륙권에서 따뜻하죠. 그렇죠? 대륙권 중하부에서 굉장히 따뜻한데, 그래서 이 온도가 따뜻하고 극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추워지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제 했던 내용에 따르면 두 어떤 등압면을 따른다면 그 등압면 사이의 두께는 온도에 비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800과 1013, 그래서 대략 뭐 한 150헥토파스칼, 163헥토파스칼 사이에 어떤 공기가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만큼의 기압 차가 있어요. 그렇죠? 두 면의 차이에. 근데 여기는 따뜻하니까 공기가 훨씬 두껍고 여기는 추우니까 공기가 훨씬 얇죠. 그렇게 똑같은 현상은 그 위층에도 동일하게 발생해요. 또 이런 식으로 850에서 750 사이면 100헥토파스칼 차이인데 여기도 역시 100헥토파스칼 차이죠. 등압면이니까. 그렇죠? 750헥토파스칼 이 선이고 850헥토파스칼이 이 선이잖아요. 둘 사이는 역시 100헥토파스칼이에요.
하지만 여긴 따뜻하니까 두껍고 여긴 추우니까 얇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같은 등압면을 계속 얻는다고 치면 여기는 계속 두꺼운 벽돌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계속 점점 더 기울기가 커지겠죠. 이쪽은 점점 이제 두꺼운 층들이 쌓여서 점점 더 높아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얇은 층들이 쌓여서 상대적으로 점점 거리의 차이는 커지겠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도좌표계가 좀 익숙하니까 우리가 고도좌표계 색을 쫙 잘랐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이고, 기울어졌네 또. 자, 고도좌표계에서 이런 식으로 한 층을 잘랐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거를 차라리 문명의 도움을 받읍시다. 자, 요거를 그으면 얘를 그으면 짠 반듯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한 3km에 혹은 한 10km 정도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km의 어떤 고도면을 잘랐을 때 그 고도면 상에서 기압 경도력이 지금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조금 아래층을 잘라볼까요? 여기 500mB니까 사실은 10km까지 안 되긴 하지만 예의상 그 비유상 그냥 10km는 좀 너무했고 바꿀게요. 너무했고 한 500이니까 한 5km라고 합시다. 5km. 여기는 한 3km라고 합시다. 이렇게 등고도선을 잘랐을 때 기압 경도력이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제 우리의 준지균이란다. 그 지균 균형에 따르면 이제 기압 경도력이 이런 식으로 지금 y 방향으로 있는 거고 d, p, d, y라고 있으면 이쪽에는 마이너스 f 잠깐만요. 마이너스가 붙나? f u 마이너스가 안 붙네요. 자, f u 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기압 경도력은 음의 방향이긴 하지만 점점 커지고 그럼 f는 상수니까 ug가 균형을 이루려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ug, 요 지균 균형을 이루는 이 바람은 점점 강도가 커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힘의 관점에서 보면 PGF가 이쪽으로 극적으로 계속 밀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PGF가 커지니까 거기에 균형을 이루려면 코리올리 포스도 커야만 균형을 이루겠죠. 그렇죠. 공기가 안 밀리고. 그런데 이 코리올리스 포스가 크려면 결국은 풍속이 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풍속이 점점 가면 갈수록 편서풍이 세진다. 요게 기본적인 온도하고 바람하고의 관계식으로 설명한 상층 Z의 구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물리적인 개념을 이해를 했으니까 수학으로 그냥 표현을 다시 해봅시다. 사실 역학은 이런 기본 개념을 수학으로 표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요걸 수식으로 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학부 저학년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수식으로 쓰게 될 거고 이제 수식을 이해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모델은 수식을 코딩으로 나타내는 과정인데 수식을 모르면 코딩으로 나타낼 게 없겠죠. 우리 이런 물리적인 사고를 코딩으로 나타낼 수는 전혀 없어요. 수학 모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수학 모델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수학 모델부터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건 물리적인 어떤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학적인 모델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사실 식이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식에만 익숙하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도풍 관계식은 이제 지오스트로픽 밸런스, 지균 균형과 그리고 정역학 평형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고도좌표계에서
직윤 균형은 이렇고 정역합 평형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렇죠? 물론 F를 지금 여기 있던 F를 옮겨 놓긴 했지만 뭐 똑같은 식이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요 밀도가 있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가 훨씬 밀도가 없어서 편리한 등압좌표계의 표현식을 우리는 여기서 쓸 거예요. 등압좌표계의 표현식으로 얘를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y 방향의 기압 경도보다는 y 방향의 지오 포텐셜 경도가 있으면 우리가 UG를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경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UG가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오 포텐셜의 연직 프레셔 방향의 기울기는 P분의 RT.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로분의 1이었죠. 네, 로분의 1을 로를 이제 우리가 P분의 RT라고 다시 로분의 1을 P분의 RT라고 쓰는 거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사실 합치면 우리가 온도풍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간 매개체가 지오 포텐셜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지오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온도하고 바람하고의 관계식을 얻으려면 요 두 개, 얘를 매개체로 해서 요 둘을 엮어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작업은 굉장히 사실은 쉬워요. 자, 그냥 요걸로 바꿔주면 돼요. 그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보다 안 쓰여 있는 게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안 쓰여 있는 형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빈 공간을 하나 얻읍시다. 자, 제 얼굴은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냥 올려드릴게요. 제 얼굴은. 자, 그래서 아까 그 방정식을 다시 쓸게요. 이제 y 방향의 지오 포텐셜 경도와 u하고의 이제 균형을 나타내는 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G 직윤풍 U 방향의 직윤풍은 색깔이 마이너스 F분의 1 D 지오 포텐셜 dy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직윤풍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리고 지오 포텐셜의 프레셔 방향의 변화는 마이너스 로분의 1이지만 이제 로를 대신 P분의 RT를 쓴다고 치면 P분의 RT다 라고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오스트로픽 밸런스고 이게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오 포텐셜 대신에 온도를 표시를 해주려면 요거 여기 있는 지오 포텐셜을 요거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렇죠? 이거랑 똑같이 만들려면 뭐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프레셔로 미분해주면 돼요. 역학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 형태 그냥 만들려면 프레셔로 미분돼 있네. 프레셔로 미분하면 돼요. 그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전체 다 그냥 프레셔로 이렇게 미분하면 돼요. 프레셔로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러면 D, U, G, DP가 되고, 그렇죠? 프레셔로 미분했으니까 이쪽은 프레셔로 미분하는데 F는 프레셔와 전혀 관계없는 뭐 사실은 이제 직윤과 이제 엄밀하게 직윤풍을 정의할 때는 상수로 쓰지만 뭐 상수가 아니고 진짜 F를 써도 F는 위도만의 함수죠. 그래서 프레셔로 미분한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레셔한테는 상수나 다름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지나가고 마이너스 F분의 1 그리고 얘를 프레셔로 미분한 거죠. dp dy 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냥 요거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쓰는 미분일 뿐이니까 수학 시간에 배운. 자 그런데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수학적으로 미분 가능하고 이제 연속적인 함수 우리는 이제 요거를 보통은 예쁜 함수라고 많이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데 그런 함수는 이 편미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그래서 이제 y를 먼저 미분하고 여기 프레셔로 미분했지만 반대로 프레셔로 먼저 미분하고 나중에 y로 미분해도 결과 값이 같아요. 그리고 대기의 변수들은 다 이런
예쁜 형태를 따르는 함수들이. 왜냐하면 연속적이기 때문에 지오 포텐셜의 변화가 갑자기 빡 이렇게 일어나진 않죠. 지오 포텐셜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대부분 다 미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의 이제 전형적인 예가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꼭 이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뭐 지오 포텐셜이 예를 들어서 뭐 y 제곱 p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y로 먼저 미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프레셔로 미분한다고 치면 뭐가 나오죠? y로 먼저 미분하니까 2yp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yp를 또 프레셔로 미분한다고 치면 이 p는 날아가죠. 그래서 요거 결과는 2y예요. 근데 얘를 프레셔로 먼저 미분하고 y로 미분한다고 칩시다. 얘를 프레셔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로 미분. 순서를 바꾼 것 뿐이죠. 바꿔도 프레셔로 미분했으니까 이거 날라갈 거고 y의 제곱만 남았는데 y로 미분하면 그거를 2y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이고 이제 미분 가능한 이런 이쁜 형태의 함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꿔도 전혀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뭐 이게 뭐 사인 함수든 뭐 더 복잡한 함수여도 다 워킹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는 함수 형태를 놓고 한번 미분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 y랑 p랑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짠 보면 y 대신에 p 그리고 p 대신에 y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은 우리가 아는 녀석이죠. 그렇죠? 이 녀석은 이 녀석이니까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해석을 합시다. 이 녀석은 우리가 아는 녀석이죠. 자, 그래서 얘는 얘니까 그냥 그걸 바꿔줄 수 있겠죠?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게 매개체가 돼서 p가 얘를 이걸로 바꿔줘요. 마이너스 p분의 rt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y라는 요 미분을 등압좌표계에서 하니까 압력이 변하지 않는 좌표계에서 하는 거죠. 등압좌표계는 등압면을 따라서 y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얼마나 변하는가가 y방향으로의 미분이니까 등압좌표계에서. 그래서 요 미분은 압력이 일정한 면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일정한 면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요 프레셔하고 y하고는 이제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이 프레셔는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식을 얻게 돼요. dp는 나올 거 다 이제 상수고 나올 거 다 빼내 보면 얘도 빠지고 t만 이제 y의 함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f p분의 r 이거 다 상수 거의 상수 같은 애들 다 나오고 이제 d t dy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 방향으로 온도가 이제 변하면 연직 방향으로 바람장이 변해야만 한다. 여기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예요.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물리적인 해석이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프레셔는 위로 갈수록 줄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물리적인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제 y 방향으로 온도가 우리는 대기는 중위도의 관점에 볼 때 북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y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온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음수예요. 그리고 양수니까 이 전체 항은 우리 중위도 대기에서는 음수죠. 음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요 u가 p로 미분하는 값이 음수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때 u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밀도가 그 압력이 증가하는 밀도란다.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때 u가 감소한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은 아래로 내려올 때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 때 u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 더 정확한 해석은 이제 요 값이 음수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u가
커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한번 꼬아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로그 프레셔를 알려드린 거예요.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를. 왜냐면 이 P를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한번 P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P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P분의 DP는 DLN P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만약 여기다가 마이너스 H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요거 뭐였죠? 마이너스 H ln P는 D ln P는 뭐였죠?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였죠. 얘는 DZ 스타일이죠. 로그 프레셔로 나타낸 고도 좌표계.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고도 좌표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프레셔로 나타낸 어떤 연직 좌표계지만 고도랑 거의 똑같이 해석될 수 있는 좌표계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그냥 DZ 스타가 돼요. 그래서 연직으로 갈수록 이제 U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좀 물리적으로 쉽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요 값이 뭐라 그랬죠? 음수라 그랬죠. 그리고 양수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 전체 항은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그래서 요 값이 중위도 되기 위해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U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에서는 연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U가 강해져요. 무슨 얘기냐? 편서풍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이게 서머린드 밸런스로 Z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겁니다. 뭐 굉장히 깔끔하게, 식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한번 자료를 봅시다. 그게 얼마나 잘 맞는지. 이제 원래 자료로 돌아가서, 지금 그 중간 과정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슬라이드에 넣어드릴 테니까 슬라이드를 보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적으로 우리가 얻게 된 식이 아까 방금 유도한 식이 요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실제 물리적인 그림을 놓고. 자,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제 대기예요. 실제 대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요 모식도랑 동일한 건데, 이제 실제 자료를, 이쪽이 적도고 이쪽이 극지고 여기가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자, 적도고 이큐에이터 0도니까 적도겠죠. 이큐에이터고 90이니까 폴이겠죠. 노스폴. 그리고 우리는 대략 한 35도쯤에 살고 있죠. 36도 정도에 살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중위도가 한반도 근처가 사실은 겨울철에 제트가 가장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날씨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어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국가죠. 그래서 적도는 따뜻하고 극지역은 차갑기 때문에 온도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온도가 대략 이런 식으로 10도씩 뭐 대략 얼마씩 떨어지죠? 280, 290, 280, 270, 260이니까 지금 290에서 한 260까지 떨어지는데 하나, 둘, 셋, 4개 정도. 그러니까 한 위도 40도 정도, 아니구나. 4개가 아니구나. 30도에서 60도니까 위도 30도 정도의 온도는 하나, 둘, 셋, 30도 정도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DT, DY는 대략 얼마냐면 그냥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대략 30도 정도가 감소하고 마이너스 30 켈빈, 그리고 Y쪽으로 위도 30도면 대략 10도당 1000km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0도니까 3000km겠죠. 그래서 3000km인데 미터 단위를 써야 되니까 10의 6승 미터다. 그래서 중위도 지역의 온도 경도는 대략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질 때 이 값 자체가
뭐 음수기 때문에 전체액은 양수가 나오고 위로 갈수록 점점점 이런 식으로 바람이 지금 음영 처리된 게 풍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어 지역이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실제 요식이 얼마나 잘 맞는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요 값은 지금 대략 계산하는 거긴 하지만 30이고 3 곱하기 10이 6승이니까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5승 켈빈 퍼 미터 정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변할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계산기가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중간에. 하지만 대략 요 값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d, u, g, dz는 연직으로 바람이 얼마나 강해지는가를 나타내는 값은 h분의 f 그리고 r 그리고 dt, dy로 표시할 수 있는데 요게 지금 대략 10의 마이너스 5승 켈빈 퍼 미터 정도 나오고 대충 이제 값들은 전부 다 아는 값들이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R은 278 단위까지 다 쓸게요.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자, 좀 공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단위까지 다 쓰는 걸로 합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게 적을게요. 그래서 R은 지금 마이너스 옆에 붙어 있고 R은 278 줄 퍼 킬로그램 퍼 켈빈이고 오케이? H는 스케일라이트였죠. 그래서 우리 대륙권에서의 스케일라이트는 대략 7,000km. 그래서 7 곱하기 10의 3승 미터. 그렇죠? F는 전향력 이제 파라미터니까 중위도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per sec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per sec. 요거 그리고 여기에 온도는 지금 온도 경도는 얼마였죠? 10의 마이너스 5승 켈빈 퍼 미터였죠. 그렇죠? 뭐 요 정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요 계산을 다 하면 요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없앨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요거부터 없앨까요?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요거 날라가고 10의 마이너스 1승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1승 나눠져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 10 돼가지고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부터 정리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 2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고 요걸 7로 나누는 숫자가 나오네요. 요거 대략 어떻게 할까요? 73, 21, 74, 28 280이라고 합시다. 요거 280이라고 대략 처리하면 7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대략 요게 요거분의 요거가 40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0 곱하기 10의 정확하진 않지만 근사해서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우리가 얻게 되는 숫자고 그렇죠? 그리고 줄 퍼 킬로그램 K니까 요거 단위 다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단위 안 맞으면은 이제 우리가 한 계산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켈빈 날라가고 그렇죠? 이제 줄은 뭐였죠? 줄은 우리가 단위상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랑 같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나눠지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결국 얘는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렇죠? 이거 다 날라가면 이거는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거 그렇죠?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자, 요거가 미터 퍼 세크죠? 그렇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하나 날라가겠네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퍼 미터 그 단위는 최종적으로 미터 퍼 세크 퍼 미터 라는 단위를 얻게 돼요.
자, 그래서 도대체 1m당 몇 미터 퍼 세크씩 증가하는가를 우리가 얻게 되고, 요게 실제로 DUG, DG.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km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이 DZ가 우리가 10km 정도 쭉 해서 한 10km가 이 정도, 지금 Z가 나타나는 지역이랑 유사하네요. 10에서 12km 정도 나타나는데 10km가 이쯤이라고 치고, 지표면의 바람이 0이라고 칠 때 도대체 10km 정도 올라가면 얼마나 이제 풍속의 증가가 있는가. 그래서 얘는, 자, 이게 10km라고 치면 요거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UG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여기에 델타 Z가 이게 10km죠. 10의 4승 미터겠네요. 그렇죠. 10km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날아가고, 40, 이거 미터 또 곱해졌으니까 이거 날아가 있죠. 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그래서 지상이 바람이 거의 0일 때 요런 정도의 온도 용도를 가지면 점점 올라가서 10km 정도 올라가면 1km당 한 4m per sec씩 증가해야 되고, 결국 10km로 올라가게 되면 40m per sec의 바람이 불어야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죠. 이 식으로. 실제 이 계산에서 보면 10m, 20m, 30m, 40m per sec, 여기가 지금 40m per sec 영역인데 굉장히 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대충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온도풍 방식의 전형적인 활용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온도 경도가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고, 조금 더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관심이 있으면. 자, 여기서는 대륙권 계면이 한 이 정도 되고, 적도에서는 이제 중위도에서는 대륙권 계면이 대략 한 이 정도 돼요. 한 250에서 300켈빈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륙권 계면이 여기 있고, 대륙권 계면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등학교에 배웠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끊어진 사이에 사실은 상층 제트가 존재해요. 그리고 보시면 대륙권 하부에서는 이쪽이 웜하고 이쪽이 콜드하죠. 무슨 얘기냐?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T dy가, 여기 좀 잘 안 보니까 이쪽 쓸게요. dt dy가 여기서는 음의 값을 지녀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음이랑 해서 없어져서 양이 되고, 연직으로 갈수록 편서풍이 강해져야 되는 구조를 가죠. 그런데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한 10km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쪽이 더 추워요. 왜냐하면 이쪽은 대륙권으로 계속 떨어지고 이쪽은 성층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추운 지역에, 흥미롭게도 적도의 대륙권 계면이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춥기 때문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 경도가 다시 양의 값으로 변해요. 자, 요게 양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붙으니까 연직으로 갈수록 요 지점부터는 이제 풍속이 위로 갈수록 줄어야겠죠. 그래서 Z가 점점 다시 약해지기 시작해요. 12km를 넘어가면서부터. 그래서 Z의 코어는 대략 12에서 13km 정도에서 나타나게 돼요. 흥미롭죠? 그렇죠? 이게 다 온도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성층권으로 아예 올라갑시다.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이제 겨울철, 북반구 겨울철 그림인데, 폴라 볼텍스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폴라 나이트라는 걸 들어본 적 있죠.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북극 지역에는 해가 안 들기 때문에 열적인 소스가 없어서 계속 식기만 해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추워지는데,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온도 경도가, 여기가 추우니까 일로 갈수록 다시 떨어지겠죠. 다시 굉장히 큰 음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 지역부터는 다시 풍속이 위로 갈수록 굉장히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풍속이 센 한 70m per sec에서 심할 때는 80m, 90m per sec까지 나오는, 평균 한 60m per sec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60에서 한 80m per sec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굉장히 강한 편서풍이 존재하고, 이것을 우리는 폴라 볼텍스 혹은 폴라 나이트젯이라고 부르죠. 이게 지구를 극을 감싸고 이렇게
굉장히 땡글동글동글. 지구의 관점에서 그려보면 이게 적도고 여기가 극적이면 극지역 상부에서 굉장히 강한 편서풍이 이렇게 돌고 있는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요게 사실은 요 서멀 윈드 밸런스로 설명이 돼요. 여기가 콜드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등압면이 낮아지고 등압면의 지옥 포텐셜이 낮아지고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점점 강해지면서 여기 굉장히 강한 바람이 존재하게 되죠. 요게 요 서멀 윈드로 설명이 되는, 전부 설명이 되는 구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충 풀어봤지만 요거 우리가 수치적으로 풀 수도 있거든요. 컴퓨터에 넣어서 수치적으로 풀면 이제 지금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편서풍, 빨간색이 편서풍 지대죠. 여기를 컴퓨터로 계산해서 실선으로 다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얻게 돼요.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 실선이 수식으로 푼 거예요. 요 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온도만 넣고 이 바람을 구한 거예요. 지면 바람이 0이라고 넣고. 그래서 이 온도풍 관계식이 상당량을 설명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풍 관계식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이게 이제 온도풍 관계식의 약간 쉬운 설명 버전이고, 이제 조금 머리 휴식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종합적인 관점에서 온도풍 관계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Y쪽의 템퍼러처 경도하고 동서방향의 바람하고의 관계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 원래는 이제 남북 바람도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진 않았어요. 이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제 벡터가 좀 활용이 돼야 돼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수업을 좀 자세히 다시 들으시고 벡터 공부를 좀 하시고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멈춰놓고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 부분을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자,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가는 게 좋으니까. 자, 우리가 벡터 형태로 이제 여기에는 적어 놓지는 않았나요? 제가 벡터 형태로 여기 있네요. 여기 적어놨네요. 벡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직윤균형을 벡터 형태로 쓰면 요렇다라고 그랬죠. 요러면 한 큐에 남북 바람의 방향과 동서방향 바람의 바람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직윤균형을 벡터 형태로 우리가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K는 연직 방향에 보고 이거 공간이 좀 부족하네. 다시 쓸게요. UG는 F분의 1 K 곱하기 그레디언트 P. 뭐 여기 H는 안 쓸게요. 여러분들 이제 수평 방향의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요 온도풍 관계식을 2차원적인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방법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까 썼던 이제 직윤풍을 그냥 벡터 형태로 다시 표현했을 뿐이고, 이런 식으로 F분의 1 K 크로스 그레디언트 P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하이드로스태틱은 차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 당연히 똑같겠죠. P분의 RT.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 녀석을 이 녀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프레셔로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에 놓고 얘를 프레셔로 한번 미분을 하죠. 프레셔로 한번 미분을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아까처럼 이제 DUG DP가 되고, 그렇죠? F도 프레셔랑 관계없고 K도
연직 방향의 이제 단위 벡터니까 프레셔의 미분하고 상관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레디언트도 수평 방향의 그레디언트니까 등압 면상에서의 수평 방향의 그레디언트니까 프레셔와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순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프레셔 미분한 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써주면 되고 F분의 1 K 플러스 그레디언트 프레셔로 미분한 게 이 안쪽까지 깊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프레셔 미분이 이 안에 쫙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요게 요걸로 항상 표현되니까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이려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F분의 1 K 크로스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P분의 R T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등압면상에서의 수평 방향의 미분이니까 역시 프레셔는 상수겠죠. 등압면상에서 미분하는 거니까. 등압, 그러니까 압력이 같은 면상에서 압력은 또 변하지 않는 거죠. R도 상수고 밖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밖으로 다 나오면 결국 뭐가 되냐면 다 꺼낼게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P분의 R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얘는 그레디언트 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온도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그게 K가 한번 곱해져서 방향이 바뀌긴 하지만 K가 곱해지면 이 벡터의 방향이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방향이 한번 바뀌긴 하지만 이제 그레디언트로 연직 방향에 이제 뭐랄까 바람의 변화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다 적어드리면 다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다 적어드리면 이게 우리가 벡터 형태로 얻게 되는 이제 온도풍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높아심에 요거를 우리가 좀 더 해석하기 쉬운 로그 프레셔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P를 이쪽으로 넘기고 P분의 1이 되고 그렇죠?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P분의 1이 되고 그렇죠? R은 뭐 일단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마이너스 H를 곱해주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H를 이렇게 나눠주면 양변에 요게 로그 P가 되었었죠. 그렇죠? 이게 DLNP가 돼서 사실 얘는 델타 Z로 표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DUG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로 다시 표현을 하면 DZ 스타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직 방향의 벡터 형태의 지근풍의 변화는 우리가 여기 플러스 돼서 더 편하죠 사실은 H분의 F R K 크로스 그레디언트 T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레디언트 T 그래서 이게 온도풍 관계식의 요게 우리가 뭐랄까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 표현한 온도풍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걸 해석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잠깐만 이거 끼고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공간이 조금 여기다 쓸게요.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요거 지우고 할게요. 공간 좀 부족하니까. 지우고 한다고 치면 두 층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대기에 이런 식으로 한 층에 있고 이게 뭐 1000 헥토파스칼이고 혹은 뭐 0km고 여기에 콜드 코어가 바뀌었다고 칩시다. 콜드 코어가 바뀌면 시어 포텐셜이 이렇게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공기층의 두께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5km 정도 되는 데라고 치고 이 등압면은 500
헥토파스칼 등압면이라고 칩시다. 요랬을 때 이 주변에서의 바람장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뭐 연직 방향으로 그렸으니까 바람장을 3차원으로 표현하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3차원을 좀 상상해 본다면 여기가 저기압지대니까 이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의 저기압성 회전이 나타나겠죠. 콜드코어를 주변으로. 여기서는 바람이 없다고 쳐도. 그렇죠? 연직으로 가면 갈수록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강해지는데 요걸로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보면 연직 방향의 지금 바람의 차이는 그 두 개 층 가운데 평균 층의 온도의 그레디언트와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뭐 연직으로 평균한다고 치면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콜드코어가 이런 식으로 박혀 있다고 칩시다. 파란색이 없네. 파란색이 여기 있네요. 콜드코어가 이렇게 박혀 있다고 치면 수평 방향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x 지금 요 그림은 연직 방향으로 그린 거고 요거는 다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x, y라고 그린다고 치면 요거는 지금 x, z 방향으로 그린 거고 요거 다시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콜드코어가 이렇게 박혀 있겠죠. 콜드코어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요거 그레디언트 한번 그려볼까요?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를 그리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는 작은 데서 그레디언트는 큰 데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뭐 이제 그림 위치에 따라 이제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나중에. 근데 여기다가 K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다고 치면 연직 방향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얘가 방향이 90도씩 반시 방향으로 다 돈다 그랬죠. 얘는 그래서 뭐 파란색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90도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아하 이것만 죽일 수는 없네요. 아니다. 이렇게 되고 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도 뭐 이 안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요거 값 자체가 지금 벡터 형태로 이렇게 나왔죠. 뭐 이거는 다 상수고 거의 상수고 상수니까 사실 값의 크기만에 영향을 줄 뿐 이제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연직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도는 바람이 점점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래서 안에 콜드코어가 박히면 저기압수 변형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설명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종간일기도에서 전형적으로 관측하는 저기압 주변에서의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저 하층 콜드코어에 의해서 강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서머린드 밸런스를 통해서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자, 뭐 요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수업을 다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보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뭐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은 거여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서머린드 밸런스 요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요 식을 알고 있으면 바람의 연직 프로파일만 대충 바람 방향의 연직 프로파일만을 알고 있으면 온난이류가 있는지 한랭이류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의 연직 방향의 바람이 온도의 그레디언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의 그레디언트를 안다는 건 뭐죠? 온도가 어디가 춥고 어디가 따뜻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위도에서 라디오 존대 같은 거를 띄어서 라디오 존대는 딱 한 지점의 연직 구조밖에 파악을 못하죠. 그런데 요 정보만을 가지고 어떻게 수평 방향의 온도 구조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요 식을 쓰면 거꾸로 추산이 가능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바람을 이쪽은 이제
조금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이제 하층에서 바람 이렇게 하층에서 라디오 존대를 띄었어요. 이렇게 라디오 존대를 이렇게 뿅 해서 이렇게 해서 센서를 달아서 이렇게 쭉 띄어서 연직으로 올리니까 바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서는 이게 좀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연직축처럼 쓰지만 요 지금 바람 방향은 수평축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릴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0km의 바람이고 여기 그릴 거는 5km의 바람이고 여기 그릴 거는 뭐 10km의 바람이지만 사실은 요 바람 방향은 이제 x, y로 좀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사실은 단열선도에서 많이 봤죠? 단열선도에서 나타내는 바람 방향 방식이에요. 그래서 0km에서 쟀더니 예를 들어서 뭐 남동풍이 불었다. 그런데 바람 방향이 점점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해 간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바람이 점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km의 바람과 이 0km의 바람의 차이를 구해보면 10km의 바람 그대로 가져올게요. 10km의 바람은 이렇게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요 바람은 이렇게 생겼고 요 바람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색깔을 맞춰드릴게요. 이 정도 색깔이 되네. 이 정도는 비슷하죠? 요게 지금 0km의 바람이죠. 그래서 0km의 바람은 이게 0km의 바람이 0km 지점의 바람이고 이게 10km 지점의 바람이에요. 두 바람의 차이는 지금 뭐 색을 적정한 색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두 지점의 바람의 차이, 그러니까 요 값이죠. 이게 지금 10km라고 치면 그 둘의 차이를 나타내는 델타니까 성분은 요 값이겠죠. 좀 구분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여전히 구분이 잘 안 됐지만 색깔을 적당한 색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정도 색이면 되나? 좀 구분되는 색을 찾으려면 이 정도면 좀 구분되나요? 이 정도면 구분되겠다. 자, 이 둘의 차이 한다면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델타 UG라는 게 만약 요거를 우리가 밑에 델타 Z를 10km라고 놨다고 칩시다. 10km의 바람, 10km, 10km 지금 델타 Z는 빼기 0km죠. 그럼 여기는 U 10km의 바람 빼기 U 0km의 바람이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0km의 바람, 10km의 바람의 차이 요만큼이 요거랑 같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 둘의 하층의 바람과 상층의 바람 차이를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구하면 요게 요쪽 한과 같아져 버려요. 요 온도풍 관계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도대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어떤 방향을 향해야 걔를 K를 곱했으니까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요게 될까를 상상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죠.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얘가 된다는 얘기는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렇죠?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참 색깔 맞추기가 힘든데 빨간색으로 해보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는 이쪽을 향해야만 K를 곱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쪽 벡터가 나오겠죠. 물론 이런 거에 의해서 크기 조절이 좀 일어나긴 하겠지만 방향만 따지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회전할 때 우리는 온도가 어디가 추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레디언트가 이쪽을 향하니까 이쪽이 웜한 지역이겠죠. 이쪽이 상대적으로 콜드한 지역이에요. 콜드한 지역을 제가 파란색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파란색 이렇게 콜드한 지역 여기가 콜드한 지역이 돼요.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지금 아래를 향하니까, 남쪽을 향하니까. 그래서 북쪽은 차고 남쪽이 따뜻한 경우에 이런 형태의 바람 차이, 상층하고 하층의 바람 차이가 이제 편서풍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죠? 바람이 연직으로 가면 갈수록 하층에서 이렇게 불었다가 바람이 띡 이렇게 바뀌진 않겠죠?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따뜻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바람이 찬 데로 불어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지점에서 라디오 전대를 띄웠는데 이 바람은 관측해 보니까 이 바람은 따뜻한 지역의 이 남쪽 공기를 따뜻한 지역에 뭐 꼭 남쪽이라고 따뜻한 건 아니지만 이 지금 온도풍 관계식에 의해서 따뜻한 지역의 이 공기를 자꾸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웜 어드벡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웜 어드벡션이 있다라는 온난 이류가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 지역이 조만간 따뜻해지겠구나 온난 이류에 의해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온도풍 관계식의 다른 활용이고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회전하는 현상 위쪽으로 그러니까 상층으로 갈수록 요거를 우리는 순전이라고 불러요. 한글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비어링이라고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비어링이라고 부르고 순전이 있으면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따뜻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근거가 이 온도풍 관계식이에요. 반대로 이제 바람이 연직으로 갈수록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온도풍 관계식으로 따져보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온난 이류 지점이 요게 아마도 반대로 될 거예요. 요 템퍼러처 그래디언트가 반대를 나타내게 될 거고 요쪽이 이제 웜이 되고 이쪽이 콜드가 될 거고 이런 경우엔 한랭이류가 있겠죠. 그래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연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그 지역은 한랭이류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반전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backing 이라고 불러요. back, 반대로 들어가는 뜻이죠. 그래서 온도풍 관계식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연직 프로파일, 바람의 연직 프로파일만을 가지고 그 바람의 회전 방향만을 가지고도 이제 한랭이류가 있을지 온난이류가 있을지를 알 수가 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온난이류가 있겠구나.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한랭이류가 있겠구나 라고 외워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요 온도풍 관계식으로부터 그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뭐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대기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계를 깔끔하게 얻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후반부 이 부분은 이제 그 방정식들을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대기의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제로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2학기 때는 이런 대기 방정식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대기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아마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아마도 저기압이겠죠. 그렇죠? 저기압, 고기압. 그래서 회전하는 어떤 현상들을 이런 운동 방정식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혹은 저기압은 어떤 구조인가? 저기압은 어떻게 발달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돼요. 그래서 1학기 때 과정을 잘 한번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다들 고생하셨고 뭐 가는 마당이니까 얼굴 한번 볼까요? 자, 다들 고생하셨고 자, 즐거운 방학 보내시고 시험도 잘 보시고 건강하게 2학기 때 봅시다.